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질문해주신 테슬라가 이번에 새로운 배터리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애노드 프리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의 내용을 좀 보충할까 하는데요. 어제 제가 스탁 스플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말씀 안 드렸었던 재미난 포인트가 뭐냐면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식을 분할하는 거니까 전혀 어떤 그 본연의 가치에는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좀 오르는 경향이, 그럴 확률이 좀 보인다고 해서 behavioral finance라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런 학문도 있고요. 또 하나 가치주 투자라고 해서 그것은 실제 그런 그 본연의 가치에 중점을 둔, 특히 예를 들면 워런 버핏 같으신 분이요. 이런 분들은 본인도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은 평생의 액면 분할, 스탁 스플릿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3월에는 이 주당 가격이 25만 7천 불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해서 현재가가 얼마인지를 찾아봤는데, 지금은 31만 8천 불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가격이 3억 3, 4천 하는 건가요? 와, 정말 한 주 소유하기 쉽지 않네요. 이런 주식도 있다라는 점. 또 하나 다른 점은 이걸 찾으면서 현재 저는 로빈후드라는 익히 잘 알려져 있죠. 그 앱을 쓰고 그 브로키지는 프랙셔널 스탁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쪼개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의 그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 주식을 사시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그 증권사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질문이 또 뭐였냐면, 그런 스탁 스플릿이 일어나면 거래가 정지되는 거 아니냐, 하루 스탑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거래가 되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어렴풋이 추측하는 게, 제가 미국에서 증권 계좌를 열어본 결과 여기 거주를 해야지 증권 계좌를 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 증권사를 통해서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 미국에서 증권거래소 입장에서는 그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스플릿이 일어나면은 이게 시스템이 다르다든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증권사가 그것을 아마 나름대로 분할을 해서 또 자기 고객들한테 그걸 넘겨야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뭔가 딜레이라든지 잠깐 정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돌아와서 기사가 났는데, 테슬라의 배터리 연구팀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배터리를 곧 발표할 거다, 혹은 이게 배터리 대회에도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굉장히 에너지 덴시티가 높다 해서,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유명한 네이처 에너지에 또 논문을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지금 연구비를 몇몇 연구팀한테 뿌리고 있고요. 잘 알려진 캐나다의 연구팀도 있죠. 댄 교수팀에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요. 이 논문 어서를 보면 재미난 게 한 4명 정도의 테슬라 연구팀들이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런 논문을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논문은 논문일 뿐입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는 이 기술력과 양산을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것을 같이 봤거든요. 근데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자면 테슬라의 기술력은 상당하죠. 그러니까 기술력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런데 논문을 내는 거죠. 삼성도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로, solid state 배터리로 여기 논문을 썼었고요. 다른 배터리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전에 구글도 퀀텀 스프리머시라고 해서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논문 이런 발표를 할 때도 이렇게 지금 highly impact, 그러니까 이런데 요즘은 워낙 이 논문들의 임팩트 팩터가 많이 올라가서요, 광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논문에 투고하는 거죠. 뭔가 브렉스루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주는 것 같아서 이런 유명 저널에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논문은 논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양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깊게 들어가면은 너무 학술적이라서 키포인트를 좀 찝어드리면은, 여기
타이틀은 에노드 프리라고 했는데 세상에 에노드가 없는 배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 배터리 구조는 이제 캐소드와 에노드가 있는데 캐소드는 이제 저희가 잘 아시는 뭐 NMC, NCA 뭐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에노드 쪽에 이제 그래파이트라든지 뭐 실리콘과 그래파이트를 이제 흑연을 이제 컴포짓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없앴다기보다는 이걸 리튬 메탈로 바꾼 겁니다. 원래 리튬 메탈이 배터리의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기 위한 아주 하이 에너지 덴시티를 가질 수 있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 아주 얇게 여기다 이제 깔아서 이제 거의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이제 너무 부피가 적으니까 그냥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너지 프리라고 한 것 같은데요. 이 논문이 이렇게 좋은데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리튬 메탈을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라이프 사이클이 확 줍니다. 워낙에 이게 반응성이 좋아서 이게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클을 그래도 200까지는 좀 늘려줬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디그레이데이션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규명을 좀 해서 바탕으로 다음엔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포텐셜을 보여줬고 역시 테슬라 연구팀이 참여했듯이 이게 좀 만들기가 그래도 대량 생산에 좀 더 적합한 형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걸 없애고 그냥 리튬 메탈로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클을 늘리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에 대한 연구. 요즘 배터리 업계는 지금 전해질 연구가 한창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보여드린, 아주 지겹게 보여드린 이제 배터리가 어떻게 디그레이데이션이 되냐 보면 대부분 다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다른 이제 원치 않는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서 이런 막을 형성한다든지 내부에 그래서 이제 내부 저항을 증가시킨다는 이 SEI 막을 만들어서 그렇다든지 혹은 여기서 이제 리튬과 굉장히 이제 격렬히 반응해서 덴드라이트 같이 이제 삐죽삐죽 솟은 것들이 나와서 이 세퍼레이트 막을 뚫어가지고 뭐 쇼트 나서 이제 배터리가 깨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는 이런 반응이 안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구조라든지 화학적인 구조를 많이 연구했다면은 이제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전해질, 일렉트로라이트를 좀 더 좋게 만들어서 이 일렉트로라이트들이 이런 반응들,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반응들을 막아주는 쪽으로 연구가 많이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규명을 했고요. 이미 옛날에 2016년에 MIT에서 이제 리뷰 페이퍼에서 지금 배터리의 이런 진화,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의 로드맵을 그때 발표했었는데 지금 논문들은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safe electrolyte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테슬라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어딘가에. 실제로 LG화학도 실리콘 컴포짓을 많이 섞고 있고 이제 테슬라나 다른 회사들도 원래 이제 흑연만 100% 썼다가 이 실리콘 비율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역시 터지기가 쉬워집니다.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량을 얻는 대신에 이제 안정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여기서 연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미리 이렇게 설레발로 저런 게 되면 누누이 나오는 게 에너지 덴시티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다음 가야 될 것은 이제 항공기죠. 하지만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것보다도 이제 중요한 기사는 지금 이거죠. 테슬라가 저렇게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이제 기술 과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LG화학과 삼성도 이제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도 굉장히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LG화학 기술력도 상당하죠. 하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이게 미국 DOE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저유가가 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석유를 많이 사주던 미국이 갑자기 석유를 급속도로 왕창 생산하게 되니까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손으로 석유를 사주던 친구가 갑자기 석유를 역으로 수출하게 되면은 석유 가격이 어떻게 박살이 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준 이제 보고서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단기간에 혹시나 키포인트는 이 기사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물론 LG화학과 이제 삼성은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일어날 확률이 낮다고 보지만 조심해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지금 테슬라는
LFP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죠. 이제 코발트나 니켈 같은 비싼 금속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조금, 전기차의 보조금 흐름이 자꾸 싼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가 여전히 차에서 굉장히 많은 그 가격적인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산철을 지금 중국에서 스탠다드 플러스에 이제 실을 건데, 그것이 만약에 이제 보조금을 받고 왕창 팔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입지가 줄어들 확률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기존 업체들은 그러기는 쉽지 않다. 여전히 우리는 레인지, 주행거리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건 중국에서 일시적 현상이거나 크게 확대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게 핵심인데, 결국 미국이 이렇게 석유를 왕창 쏟아내듯이 지금 테슬라가 배터리를 생산할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을 거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배터리 데이 때 이제 코발트 프리라든지 얼만큼 배터리를 생산할 건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혹은 하지 않더라도 얼만큼 할 수 있는지 가늠하게 될 텐데, 만에 하나 진짜 그럴 확률은 저도 적다고는 보지만 왕창 이제 뽑아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 배터리 업체들의 타격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기술 과시보다는 지금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배터리 데이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지, 요 두 가지 포인트가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